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시계의 초침을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1초, 트리초. 방금 이 3초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미래로 3초 이동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물리법칙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탄 비행기가 이륙한 뒤 35년 동안 단 1초도 지상에 내려앉지 않은 채 하늘을 떠돌다 갑자기 착륙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95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가 이륙 30분 만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지상의 시간은 35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기내 승객들은 단 1분도 늙지 않은 채 모두 백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공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른바 샌디에고 항공 513편 실종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데이터 복구 성공. 세상이 당신에게만 감추는 사실들에서 복구할 파일은 인류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차원의 균열, 바로 사라진 35년의 비행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1954년 9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 아헨 공항을 출발해 브라질로 향하던 로켓 슈퍼 컨스텔레이션 기종 샌디에고 항공 513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당연히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죠. 하지만 잔해 하나, 기름띠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 소위 주류학계와 정부 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한 해상 추락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는데 말이죠. 그들에게 진실은 언제나 처리해야 할 서류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35년 뒤인 1989년 10월 12일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공항 관제탑에 이상한 신호가 잡힙니다. 레이더에도 없던 정체불명의 부식 프로펠러기 한 대가 무단으로 활주로에 내려앉은 겁니다. 관제팀의 무전에는 응답조차 없었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이 비행기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조종석에는 캡틴 미구엘 빅토르 쿠리의 유골이 조종관을 쥔 채 앉아 있었고, 객실에는 92명의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고 백골이 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연이 발생합니다. 비행기는 완벽하게 착륙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기체는 멀쩡했죠. 백골이 된 조종사가 말입니다. 참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하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비행기를 조종해 미래로 배달이라도 한 것처럼요. 자,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 사건에 대해 제기된 가설들을 분석하며 그들이 왜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에 강력한 자기장 왜곡 지점, 즉 웜홀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나탄 노젠이 수학적으로 증명한 이 통로는 시공간의 두 지점을 연결합니다. 1943년 니콜라 테슬라의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고 알려진 필라델피아 실험, 필라델피아 엑스페리멘트 기억하십니까?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군함을 투명하게 만들려던 실험에서 군함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순간 이동했다가 승객들의 몸이 선체에 박힌 채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로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따르면 시공간은 휘어질 수 있습니다. 513편은 특정 임계점 이상의 자기장 에너지를 만나 1954년에서 1989년으로 점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이 비행기가 우리가 사는 차원이 아닌 평행 우주에서 넘어왔다는 가설입니다.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 many worlds, interpretation에 따르면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우주는 갈라집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513편이 무사히 도착했고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서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우주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차원 겹침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이미 뼈만 남은 과거의 유령선이 우리 차원의 활주로에 안착했다는 것이죠. 제가 주목하는 가장 냉소적인 가설입니다. 513편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납치된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기술의 독점권을 가진 그들에게 말입니다. 35년 동안 비공개 기지에서 생체 실험이나 시간여행 실험에 이용되다가 실험이 끝난 뒤 폐기 처분하듯 공항에 밀어넣었다는 가설입니다. 조종사가 백골 상태로 착륙을 성공시켰다는 건 이미 기체가 자동화된 원격 조종 시스템에 의해 움직였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여기서 제가 입수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당시 실종된 승객 중 한 명인 헤르만 폰 슈타이너는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실종 직전 동료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것이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다른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물리학자가 탄 비행기가 시공간을 초월했다? 그들은 슈타이너가 가지고 있던 연구 자료를 회수하기 위해 비행기 전체를 실험체로 쓴 것은 아닐까요? 더 소름 돋는 점은 1989년 착륙 당시 기내에서 발견된 커피입니다. 승객들은 백골이었지만 일부 승무원 좌석 옆에 놓인 커피잔에서는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35년 동안 식지 않는 커피라니 보온병 성능이 참 대단했나 보죠. 아니면 그 공간의 시간만은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을 비웃으며 멈춰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이 공개되었을 때 브라질 정부는 즉각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밀이었습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물리학자 셀소 아탈로 박사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중이 알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물리학과 종교, 사회 시스템이 통째로 붕괴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참 이상하죠? 92명이 죽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있고 항공기라는 거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과 학계는 이 사건을 도시 괴담으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타블로이드지의 조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공항의 관제 기록과 비행기 내부에서 발견된 1954년 발행 신문의 보존 상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죠. 그 신문들은 3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방금 인쇄된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공기조차 통하지 않는 시간의 방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요. 이제 여러분께 가장 소름 돋는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이군요. 513편의 블랙박스를 수거했던 조사관 중 한 명의 비밀 기록에 따르면 비행기가 착륙한 직후 기내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뼈만 남은 시신들 사이에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 박제된 상태로 여전히 비행 중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백골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은 기내식 테이블을 펴며 1954년의 창밖 풍경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35년의 주기가 이 현상의 규칙이라면 1989년으로부터 또 다른 35년이 흐른 2024년 혹은 2025년 우리는 또 다른 유령 비행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 보이지 않는 차원의 틈새에서 뼈만 남은 승객들이 여러분을 내려다보며 비행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 비행기가 다시 이륙한다면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2100년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잠든 오늘 밤의 침실 위일까? 오늘 제가 복구한 이 데이터가 단순한 허구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오늘 밤 창밖을 지나는 비행기의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 중 하나는 70년 전 과거에서 출발해 길을 잃고 헤매는 유령선의 울음소리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소름 돋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1989년 당시 브라질에 계셨거나 비행기 안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묘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그들이 감춘 진실의 벽에 균열을 냅니다. 다음 데이터 복구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삭제된 진실을 되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의 데이터 복구 완료. 세상이 당신에게만 감추는 사실들. 다음 파일에서 뵙겠습니다.